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개그맨 이영식 씨.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비트코인을 보면 그 배우 윤송아 씨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입니다. 네,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뱅크의 노진우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뱅크 대표 노진우입니다. 오늘 주제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재미있게 끝까지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비트코인 센터 코리아의 나세용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센터 코리아 나세혁입니다. 처음 출연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비트코인 센터 코리아는 어떤 곳인가요? 비트코인 센터 코리아는 2년 반 정도 된 커뮤니티 장소입니다.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오픈소스 관련 개발자 모임들이 많고요. 네. 국내외 비즈니스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팅하면서 이제 협회나 비즈니스들을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명함을 받았는데 네. 세상의 믿음을 연결합니다라는 네. 문구가 명함에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그건 노 대표님 명함 같은데, 아, 네. 네, 저도 봤는데 한꺼번에 궁금했어요. 받다 보니까 약간 헷갈렸습니다. 아, 노 대표님 명함이구나. 네, 네네. 그건 일단 제 명함이었고요. 저는 안 주시고 여자분만 주시네요. 다음에 따로 예. 일단 세상의 믿음을 연결한다는 뜻은 저희가 암호화폐 거래가 지금 좀 안 좋게 사용되는 곳도 많고 그리고 거래 자체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믿음을 갖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취지를 갖고 거래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개발사와 체이너스라는 개발사와 함께 그 블록체인 코어 기술을 갖고 지금 개발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 저도 어제 지나가다 명함을 받았는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리 세상에 믿음 연결합니다라고 써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도를 아십니까라고 써 있었는데 그건 어떤 명함입니까? 아이고, 아,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요? 그렇게 대놓고 명함에 그런 걸 써놔도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본 토크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리플 100개의 주인공을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리플 100개의 주인공은요. 파파버스님과 앤디고님입니다. 아래에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저희 채팅방이 정말 폭주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정말 좋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베스트 질문왕 선정해서 다음 주에 베스트 리플 100개의 주인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 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하드포크. 비트코인 하드포크 대박 물음표, 쪽박 물음표입니다. 12월은 진짜 하드포크의 달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5개의 분열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하드포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분열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꾸 이 하드포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나요? 도대체 어떠한 스토리인가요? 하드포크가 일단 하드포크가 뭔지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일단 그 기존에 있던 노드를 그대로 이제 기존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뜨고 새로운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인을 다시 이제 블록을 생성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하드포크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마 처음 3년 4년 그때부터 사실 하드포크 얘기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드포크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기술에 대해서 불안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보완하자라는 의미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를 떠서 좀 더 좋은 비트코인을 만들어내자 이런 식으로 시작됐다면은 지금 나오는 이제 하드포크의 이슈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 어떤 투기성으로 사실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비트코인 이름을 달고
이렇게 하드포크를 진행하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거를 허용해서 좀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그대로 마케팅이 되고 그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은 어떤 기술적 보완보다도 네, 물론 기술적 보완에 대한 목표를 갖고 나오지만 마케팅 요소 혹은 또 투자의 요소가 좀 더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슈거리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싶으니까 마치 좀 예전에 우리가 다방커피만 먹다가 처음에 쓴 아메리카노 나왔을 그렇죠, 때 그렇죠. 이거 누가 먹느냐 했는데 엄청 먹죠. 여러 군데 이제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카페 분들부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유행처럼 돼서 확실히 어떤 마케팅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죽고 몇 개는 살아남아서 지금의 어떤 커피 시장이 좀 진출한 것 같고 요즘에는 뭐 그냥 사거리에도 몇 개씩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분열 코인이 생기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분열하는데 화학 어떤 기호로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데 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게 이제 단점이자 장점인데요. 비트코인이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은 개발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오픈 소스를 했어요. 오픈 소스란 말은 그 코드 자체를 개방을 해놔서 누구든지 코드를 수정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드포크라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데 솔직히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하드포크라는 거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근데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소스가 공개돼 있다 보니까 이제 노대표님 같은 이제 개발자들이 계속 수정을 하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나올 수 있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비트코인 센터 코리아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저는 저희도 개발자들 모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네. 커뮤니티가 있고 이제 세미나나 워크샵 그래서 직접 개발자들이 와서 코딩을 하고 저희 센터에서도 예전에 그 블록체인이나 그 코인 개발자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코인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픈 소스가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코딩을 하시면은 실제로 코인을 하나 만드실 수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하드포크를 하기가 쉽고 또 코인을 만들기가 쉬운 건가요, 그러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충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엄연히 따지자면은 그 코드를 수정해서 코인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즘은 어렵지는 않고 이제 툴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제 패키지 형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하드포킹이라는 거는 네. 이제 그 코드만 조정을 해서 코인을 만드는 거에서 떠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있잖아요. 블록체인 네. 기반의.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아마 수천에서 수만 개의 그 서버 노드들이 돌아가면서 합의를 보면서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장부를 그 모든 노드들이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고 계속 합의를 받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진정한 하드포커가 됐구나 인정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많이 나온 그 비트코인 무슨 코인들이 그까지 갈 수 있는 코인들은 몇 개가 될까? 그거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을 좀 해주셔도. 예. 뭐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일단 하드포크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나오는 하드포크에서 나오는 코인들 보면 보통 이제 채굴 방식,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코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을 계속 생성을 해야 되는데 채굴 해시 파워라고 그러거든요. 해시 파워가 없으면은 결국 코인을 만들더라도 이것을 그 트랜잭션 일어날 수 있는 블록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 하드포크는 쉬우나 이걸 운영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점이 있으면 그냥 보완하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마케팅 때문인가요? 왜 그런 거죠? 일단은 하드포크가 더 쉬워요. 아 그래요? 네. 업데이트보다? 네. 소프트포크 같은 경우는 기존 체인에서도 문제점을 다시 이게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계속 거쳐야 되는데 하드포크는 그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있는 거를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네. 새로운 바닥 깔아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하드포크를 많이 선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서 이득이 생기는 것도 훨씬 많기 때문에 네, 하드포크를 많이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계속 새롭게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구나. 아니 저는 하도 비트코인에서 너무 많이 하드포크가 일어나서 비트코인 캐시부터 시작해서 다이아, 실버, 골드 뭐 그냥 다 나올 것 같아요. 도대체 몇 개인지 저는 막 헷갈리는데 최근 나온 그 코인들과 그 코인들의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최근 하드포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먼저 슈퍼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또 네. 뭔가요? 슈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하드포크로 나온 거고 중국에서 개발한 거고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장점이 많이 개선됐다기보다는 네. 사실 약간 정리를 한 번에 정리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서 지금 하드포크로 개발되는 새로운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있는 마이닝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목적을 갖고 나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저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대단하네요. 네. 일단 발행량은 거의 비트코인과 동일하고 블록 사이즈는 비트코인 캐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8메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건데 제로 지식 증명이라는 게 약간 추가된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을 어떠한 정보도 보내지 않고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제 그게 약간 차별점, 슈퍼 비트코인의 차별점이고요. 이제 비트코인 우라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블록 간격이 이제 블록 크기는 1메가지만 세그윗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의 중앙 집권을 방지하게 나온 거고 네. CPU랑 GPU 채굴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기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식 채굴이라고 해가지고 채굴하는 방식이 좀 달랐는데 암호 알고리즘이 달랐는데 CPU와 GPU 채굴을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채굴 방식이 변경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블록이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코인이 나올 때마다 블록 사이즈가 커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또 조금 비트코인 캐시보다 작아졌네요. 네. 꼭 이제 블록 사이즈가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가 봐요. 네, 블록 사이즈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크다고 해서 크면 물론 뭐든지 크면 많은 걸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걸 담는 것보다 또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 같은 경우는 1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와 상당히 유사하게 네. 나오고 있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름도 비트코인에 관련된 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캐시를 포크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캐시에서 나온 건가요 이번에는? 캐시랑 거의 동일한 기술을 갖고 나오게 되고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아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식이라는 게 아식 부스트 기능을 사용하는 거고 채굴 자체는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거의 비트코인 캐시와 동일합니다. 네. 비트코인 실버는 뭔가요? 되게 많네요, 정말. 뭐가 진짜. 너무 많아요. 네, 너무 그래서 많은데. 제가 써왔어요. 저도 막 다 기억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많아요? 네, 진짜 많은데. 비트코인에서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크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군요. 네. 너무 지금 이만큼 네. 비트코인 시리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쪼개지고 있는 느낌인데 네. 쪼개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실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BTCS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BTSI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비트코인 BTSI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거는 블록 간격이 좀 더 짧아지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록 크기는 1메가. 이것도 목표 자체는 그 비트코인 채굴을 다시 분권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지금 이 목표를 갖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비트코인 채굴 자체가 중국에 이제 한 곳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퍼뜨리자라는 목표로 계속 취지로 나오고 있는 거긴 합니다. 네. 지금 보면 포크 예정일에 예정에 12HT 이코르 1000 BTCS, 3000 BTCS 이건 네, 네. 뭔가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실버 아까 말했던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인데 네. 이게 이제 이거는 ICO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1, 2더를 받게 되면은 3,000 BTCS를 주겠다. 이름 자체는 비트코인 실버로 나왔지만 약간 좀 다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 플래티넘도 있네요. 너무 많아요. 외울 수도 없어요. 커뮤니티 같은 플래티넘. 경우는 진짜 네. 어떤 분들은 이런 말 비트코인이 지금 뭐 싸놨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싸나운 있는데 놈이네요. 아주. 네. 플래티넘. 본격적이에요. 플래티넘, 네. 뭐 루비 앞으로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계속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트코인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먼저 포크를 이제 하고 골드 다음에 나오려고 했던 건데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일정 자체가. 그리고 비트코인 플래티넘 같은 경우가 좀 좋다? 좀 좋다기보다는 그나마 커뮤니티가 좀 많이 활발한 편이고
GPU 책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그웨이 2X를 지원한다. 좀 세그웨이 2X를 지원하는 게 좀 다른 점이지만 또 다른 점 하나는 이제 프리마이닝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본인들이. 이 프리마이닝이 뭐냐면은 채굴자들이 미리 채굴을 한 다음에 이게 물건이 풀리고 나면 물량이 풀리고 나면은 본인들이 그만큼 가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미 마이닝한 것 가지고. 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는 막 프리마이닝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나온. 그리고 라이트닝 비트코인 저희가 바빠요 소개하느라. 네. 이거 이대로 한 1년 있으면 이거 한 20주께 넘은 것 같은데 아하. 라이트닝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개념으로 나온 거라서 이것도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거는 알고리즘 자체가 좀 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포그가 아니라 디포그란 방식으로 하고 트랜잭션 속도가 되게 빠른 게 이제 이 라이트닝 비트코인의 이름 같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이아도 있네요, 다이아.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비트코인 다른 보석은 없죠 더 이상. 네. 이름 마지막에 계속 이제 비트코인이 재밌는 게 이름 자체가 이제 어떤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보석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다이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발행량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2,100만 개가 비트코인 발행이 최종 비트코인 발행량이라면은 비트코인 다이아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10배가 늘어났어요. 2억 1,000만 개를 발행하고 있고 하루에 이제 400만 건에서 400만 8천 건의 전송을 처리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상당히 유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알고리즘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GPU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그동안 뭐 EFS 이런 걸 썼다면 여기는 X13이라는 마이닝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건가요? 알아듣기 쉽게 약간 그 아이돌 가수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을 네. 할 때 나눠서 활동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막상 개발 진영들이 보면 다 다른 게 있고 실제로 개발진들이 공개가 안 되는 곳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이돌들이 있다고 치면은 여러 아이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하, 계속 나왔나 또. 지금 이 그렇게 코인들이 생각하면. 다 비트코인에서 지금 하드포크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네, 결국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비트코인 이름 달고 나올 때부터 일단 우리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나오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드포크 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총 몇 개죠? 지금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게 정말 많은 많네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개까지 보십니까? 한 20개 정도까지는 보십니까? 앞으로도. 뭐 이게 지금 이 시장에 죽지 않는다면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간혹 가다가 이제 비트코인 이름에 딱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고 오픈 소스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의 이름을 달고 이제 나온 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 암호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게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이름에 비트코인이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드포크 된 걸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코인들은 또 혹시 몇 개가 있나요? 뭐 일단 비트코인 이름 자체를 쓰기가 이게 뭐 저작권이 걸려 있는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쓰는 게 상당히 편하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뭐 진호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비트코인 네. 인송화도 가능한 거고. 그렇죠. 네. 네, 비트코인 송화 한번 가고 싶네요. 그렇죠.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이거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만들어주세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네, 좀 흥행하길 비트코인 저도 좀 송화 좀 새끼로 해가지고 흥행하기를. 아, 네. 조금 밑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근데 정말 제가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네. 비트코인 송화라고 해서 제가 비트코인과 콜라보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건 정말 오를 거다라고 누군가한테 사기를 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그렇죠. 물론 저는 안 그러겠지만 세상에 또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많지 않나요? 많으면 안 되겠지만 종종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쓴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는데 네. 근데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지금 가치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악용을 해서 나쁜 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정말 12월에 5개나 분열이 돼서 하드포크의 달이라는 별명이 붙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처음으로 생겨났잖아요. 우선 비트코인 캐시부터 본다면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뭐 어떤가요? 분위기가? 일단 비트코인 캐시는 상당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로 비트코인에서 쪼개져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주체가 있었잖아요. 네. 비트메인 그쪽에서 많이 받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채굴을 많이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거래에 대한 어떤 가치도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 많이 이거를 비트코인 캐시를 기축으로 하는 거래소들도 계속 생기는 거 보면은 네. 아무래도 그 어떤 마케팅과 시장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받쳐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비트코인 캐시의 어떤 성공 요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성공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지 않는가 아, 그런가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몇 달 안 됐는데 그 오리지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8년이 넘은 기간을 계속 검증을 받으면서 채굴도 꾸준히 되면서 해킹도 한번 당한 적이 없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파괴가 되지 않았어요. 네. 시장을 계속 커가고. 근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마이닝 채굴이 계속되면서 네. 그리고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꾸준히 이 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사용을 하는가 마는가에 따라서 이제 성공이냐 아니냐 판단이 되는데, 글쎄요, 아직 몇 달 사이에 그 어떤 성공 판가름을 판가름을 할 수가 하기는 없겠는데.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죠. 그렇죠. 예, 사용자도 부족하고요. 근데 일단은 그 하드포크까지 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채굴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대 세력들이 네. 있어요. 이제 뭐 로저버나 뭐 우지안 같은 그런 세력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채굴자들의 이제 합의를 쉽게 받아올 수 있었죠. 그렇죠. 하드포킹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코딩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운영을 하는 건데,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채굴자들이 기계를 돌려서 채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채굴자들이 참여를 안 하면은 이제 하드포킹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그쪽의 세력들이 이미 보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게 글쎄요, 저 뭐 지금 몇 달인데 몇 년이 지나서도 그 채굴자들이 그리고 사용자들이 계속 이쪽을 믿고 할까, 아니면 다시 비트코인 아니면 또 다른 코인으로 돌아갈까, 거기는 아직까지는 예, 불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저는 사실은 제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채굴을 하기에도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래소를 차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사용자 입장인데, 고속터미널 그 안에서 정말 상가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된다고 이제 들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한번 사용할 때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5,000원이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뭐 5,000원짜리 밥을 사 먹던 커피를 사면 수수료가 5,000원이면 이거는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수수료가 2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비트코인 캐시는 살아남을 것 같다.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로서는 원래 오리지널이 항상 이제 원래 짝퉁이 나올수 오히려 오리지널을 더 사람들이 들고 싶어하고 그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에 샤넬도 짝퉁 가방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되게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은 가치는 계속 있지만 또 비트코인 캐시도 그와 만만치 않은, 오히려 그거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충분히 좀 가능합니다.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아무래도 그쵸. 좀 대중화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그쪽으로는 이제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초창기 때 나올 때는 그 디지털 캐시라고 해서 네. 비트코인의 초창기 목적도 같았어요. 근데 이게 사용자가 워낙 갑자기 급증을 하고 이제 시가총액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소스에서는 항상 이 진화가 돼요. 코인들이 처음의 목적에서 이제 벗어나서 사용자들의 이제 요구에 맞게 이제 진화가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제 수단에서 이제 진화가 돼서 이거는 결제 수단보다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에 더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이제 자산을 안전하게 가둬놓고 이제 별로 사용을 안 해도 되는, 안전하게만 보관을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코인이 됐죠.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든 작든 이제 사람들이 글쎄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매일같이 내가 사용을 안 해도 되는데 뭐 수수료가 뭐 얼마 냈든 뭐 얼마 며칠이 걸리든 뭐 내가 매일매일 이거를 자산을 뭐 수십억씩 이동할 게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도 근데, 하네요. 네. 그게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도 네. 그 수수료 5,000원짜리 커피 살 때도 5,000원이지만 그쵸. 또 5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똑같이 5,000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네. 뭐 큰 자산을 이동할 그쵸. 때는 또 문제는 없겠네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왜 비트코인은 5,000원이고 네. 캐시는 200원이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수료 차이가. 그게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아.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알아서. 네. 네. 이게 참 개발자들이 만들기 나름이네요. 그러니까요. 송아 씨는 수수료를 많이 받으세요. 10,000원씩 받으세요. 아, 그냥 그럴까요? 만든 다음에, 예. 아, 좋겠네요. 수수료로 그냥 일어나시면 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송화 좀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노 대표님 약속하셨습니다. 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증거가 다 남았습니다. 아, 저와의 그럼요. 약속이. 예. 네. 지금 채팅방의 질문을 보니까 데이비드 팀님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는지 하드포크를 하면 일정량의 하드포크된 캐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틀린 면이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오픈 소스이긴 하지만 코어 개발자 팀이 보통 지난번에도 하드 포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드 포킹을 해도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이더리움은 같은 이더리움. 그래서 쪼개져서 1대1이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됩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비트코인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정량 이 정해져 있는 채굴량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이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하드포크가 일어나면 또 다른 비트코인이 너무나 많아지는 느낌인데 어떤 나중에 돼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을까요 혹시? 와,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질지 오를지에 대해서 말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제한된 발행량이 다 채굴되고 나면은 가치가 가치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되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하지만 계속 이제 뭐 쪼개지는 코인들이 생기면서 쪼개지는 코인들이 생기면서 이거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떨어지냐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쪼개지는 코인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네.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검색어 같은 데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굉장히 일각에서 사실 지금 오늘 같은 주제처럼 이게 지금 망할 것이다. 거품이다. 쭉 빠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 반.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다. 뭐 한 5천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 각자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대표님 이건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양쪽 측면이 다 있는데요. 예. 투자로서의 측면으로서는 계속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죠. 하겠죠.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매력적이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사실 비탈릭도 되게 많이 말을 하지만 지금은 다 투기다라는 입장을 많이 바라고 있잖아요. 개발자 입장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이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가치를 계속 생성해내지 못한다면은 그 안에는 블록체인은 계속 나아갈 수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오히려 가치가 언젠간 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12월에 너무 많은 하드포크가 일어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코인을 준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 신비트님이 하드포크가 된다고 꼭 1대1 비율로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오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아까 설명하시던 코인 중에 하나도 1대1이 아닌 코인이 있었잖아요. 네. 뭐였죠? 아까 그게 다이아몬드였나요? 플라티늄이었나? 하여튼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정정을 하는데 아까 이더리움 하드포크 할 때도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하드포크가 맞아요.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1대1이 있었는데 그거는 예외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가는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나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비트코인이 어떤 계속 분열이 일어나면서 네. 희소성이 좀 떨어진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할 거다. 네.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관계없이 계속 오리지널의 힘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소성이 없어진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새로운 코인이 나온다고 해서 일단은 하드포크
진정한 하드포크라고 볼 수 없는 이제 하드포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드포크이기보다는 또 하나의 이제 대체 코인,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다른 코인들이 나오는 경우하고 비슷한데 다른 유사한 코인들이 나온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이제 그 가치가 그 희소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주식에서도 주식을 이제 불안하면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시가총액은 같은데 주식이 100주에서 200주가 되면은 주당 그 하나의 가격은 이제 반으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코인 쪽에서는 재밌는 게 그렇게 분할을 해서 더 많은 양의 코인이 생겨나면은 가치가 덩달아 오르게 돼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마케팅 같은 요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의 기술이나 뭐 또 하나의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그 새로운 가치하고 그 기술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와서 이제 테스트도 하고 사용을 하게 돼요. 이제 하려면은 일단은 거래소 가서 이제 구입을 하고 계속 구매를 해야 되겠죠. 거래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기존에 없던 자본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코인들의 이제 가격들도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 특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 이제 카피캣이라고 하죠. 뭐 짝퉁이라고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유사 뭐, 코인들이 그쵸? 너무 많잖아요. 네. 비트코인 이름만 달고 그렇죠. 나온. 근데 아까 네. 그 비교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명품백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 카피캣이나 짝퉁이 많다는 이유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치가 없으면은 그걸 짝퉁을 왜 만들겠어요? 팔리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가치를 더 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카피캣이 많다면은. 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비트코인의 동생 되는 어떤 코인이 나왔을 때 지급 1대1로 지급이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새로 나오는 코인들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에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그 비트코인 마케팅의 요소라고밖에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광고를 TV에서 광고를 내더라도 글로벌 광고 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네. 비트코인이라 이름을 달고 우리가 이거 하드포크 할 거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배분해 줄게라고 하는 순간 전 세계 그 거래소에 그 광고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코인은 계속 쪼개질 때마다 뭐 1대1 혹은 1대 0.1 혹은 1대 10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이름을 달고 있는 것들은 계속 쪼개지면서 1+1으로 계속 주는 행사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1+1 행사도 네. 만약에 편의점을 가셨어요. 근데 과자가 쫙 진열돼 있는데 그죠. 처음에는 1+1이 생겼는데 1+1이니까 좋다. 되게 싸네. 그러고 샀는데 진열된 모든 과자가 다 1+1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중에 선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는 이제 이게 내가 먹어봤는데 이게 질이 좋더라. 아니면 이게 내가 맛있더라. 결국에는 이제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저희가 비트코인 캐시 때만 해도 또 이렇게 분열되면 망한다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의외로 계속 호재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드포크가 일어나면서 점점 호재가 될 것 같나요? 아니면 그 반대일 것 같나요? 저는 비트코인 자체는 계속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 비트코인을 저 같아도 이거 하나 더 준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하나 다시 사고 싶거든요. 그 시기에 지금 이걸 갖고 있으면 12월 달에 플래티넘도 주고 다이아도 주고 하면은 하나 더 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 그 갖고 있는 코인이 되는 거고 또 추가로 신규 자본이 들어와도 비트코인을 구입하게 될 것 같고 새로운 코인은 마치 보너스로 이자처럼 계속 지급이 되는데 그 이자율이 또 엄청 높아요. 뭐 실버 같은 경우, 골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나오자마자 엄청 폭등했다가 또 떨어지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3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율이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 포크되는 코인들이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드포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나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호재일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뭐 브랜드 이미지나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뭐 단어를 좀 활용이나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암호화폐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소스로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목적인데 이제 그 목적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진화가 되고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누군가는 계속 수정을 하고 또 새로운 복사본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또 다른 이제 대안책을 마련하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제 하드 포킹을 한다거나 이제 또 하나의 그 대체코인, 얼트코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생태계에서 필요한 이제 존재죠. 하드 포킹이란 이런 게.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는 계속 진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물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또 너무 많이 개혁이 되다 보니까 12월에만 5개나 예정돼 있다 보니까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바른 코인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올바른 코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이 코인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코인이라는 게 결국은 기술 기반 위에서 나오는 건데 뭐 건축자라고 치면은 이 건축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장사를 한다고 치면 이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주인을 확인하게 되는데 코인의 주인은 개발자입니다. 네. 그 개발하는 팀들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 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개발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코인들은 보면은 개발한다고 말해놓고 개발 안 하고 있는 코인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네, 그래서 깃허브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서 실제 소스는 보지 못하더라도 릴리즈되는 날짜가 계속 있어요. 언제 뭐 릴리즈됐다, 이게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됐다 게시판 같이 돼 있는데 그거 한 번만 확인하시더라도 이 코인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지 혹은 로드맵대로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진짜로 로드맵을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로드맵보다 조금씩 딜레이 되는 건 있지만 계속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발자와 어떤 개발팀과 로드맵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진다면은 결국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코인이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코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좀 또 데드 코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좀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네. 빵원이 되는 게 늘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그래서 대표님 좀 어떤 꿀팁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네. 네, 만약에- 없나요?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개발자가 주변에 계시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직접 이제 깃허브나 이제 소스 그 코딩 소스를 봐서 이제 검증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네. 뭐 전문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도 상당히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개방이 돼 있고 요즘 뭐 카카오톡도 있고 슬랙이나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개발팀 그리고 직접 개발자들이 그 커뮤니티하고 소통을 자주 할 수 있게 그런 채널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가셔서 직접 이제 질문을 하시고 검증을 하시는 거죠. 개발자가 네. 직접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투명하게 지금 이 사람들은 운영이 되고 있고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 참여가 되고 있냐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또 하나의 검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투자가 목적이시다면은 네. 솔직히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예. 아. 어느 투자가 다 마찬가지듯이 이제 본인의 이제 투자 선택을 믿으셔야 되고요. 네.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 책임이라는 단어에 갑자기 어깨가 확 무거워지는 것 같네요. 그런 당연한 거죠. 예. 아, 그러게요. 지금 앞으로도 분열 코인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치시나요? 그 분열 코인의 성공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분열 코인이 원래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코인의 가치는?
그게 너무 네. 부르는 게 값이라 지금 이렇게 1,000만 원대가 넘어갈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잖아요. 네. 1비트코인을 그 피자 한 판으로 바꾸신 그 피자 가게 네. 사장님이 너무너무 부러운 지금 상황이죠. 일단 2만 비트코인이었죠. 그럼 네, 그래요? 1비트가 아니고. 그렇네요. 아우,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아이고. 2만 비트코인이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계산이 안 돼요. 제가 수학에 약합니다. 집을 사고도 남는 건가요? 그렇죠. 계산이 안 남죠, 돼. 남죠. 충분히 평생 써도 못 쓰죠. 네. 그래서 그런 성공의 기준을 어떤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에다 둔다면은 네. 0원짜리가 어떻게 보면 0원이에요, 나올 때는. 근데 그게 뭐 30만 원, 40만 원 그렇게 포크되는 것들이 계속 그런 식의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진짜 어떤 개발적인 가치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할 때는 또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나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저도 그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거를 암호화폐라고 부르잖아요. 화폐의 가치는 없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뭐냐면은 화폐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가가 가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원화나 달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다. 뭐를 지불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국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그거를 보증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은 이 기술로 그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가치가 형성이 돼서 그런 그 암호화폐의 기술이 탄탄하면은 탄탄할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아무래도 12월에 5개의 하드포크가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드포크가 일어나면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일단 하드포크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계속 짝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새로운 코인들, 알트 코인들이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새로운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개발자들,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 위에서, 새로운 블록 위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고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려고 진행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되게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2년 동안 막 로드맵 갖고 열심히 막 골방에 틀어박혀서 개발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뭐 비트코인 뭐 우라늄이다 딱 이래가지고 나와서 시장에 딱 풀리면서 막 같이 막 생성되고 네. 그걸로 뭐 돈 벌고 있는 걸 보면은 일단은 개발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좀 불만 이런 게 생길 것 같고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또 걱정되는 거 하나는 일반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투자하게 되면서 어떤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죠. 상당히 많아요. 그냥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오른다 네. 해서 전세금을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대출이 제일 나빠요. 돈도 대출도- 없으면서 감당할 수 없으면서. 진짜 그거는 그냥 모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되게 이 시장이 안 좋은 게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보가 그만큼 많진 않아요 또 그리고 그 그쵸. 많은 정보들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들이 많고 일반인들이 봐도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쪼개면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건전한 시장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하도 인터넷 검색어도 비트코인하고 아, 하도 너무 오르다 많아. 보니까 무조건 비트코인이라는 글자만 달고 이렇게 탄생하는 코인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그냥 어느 정도 이씨 출발하는 소위 얘기하는 약간 금수저 같은 스타트인 것 같아요. 나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그렇게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이제는 조금씩 이제 그 사용자나 투자자들도 그 정보가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면서 실제 이 개발 팀들하고 소통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정보를 이제 선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셨어요. 투자자들도 그렇고 사용자들도 그래서 이제는 계속 카피 코인이 많이 나와도 네. 그렇게 예전같이 확 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벌써 이미 시장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데 이제 글쎄요 가격이 예전과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때 같이 나오면 무조건 오른다는 반응이 없습니다. 가격도 오르지 않고 무시당하는 것도 많고요. 네. 제가 처음부터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 너무나 또 다른 비트코인 같은 이 동생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진정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좀 어렵죠? 진정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전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시네요. 좀 철학적이에요, 제가. 네. 알고 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진정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저는 처음 제가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비트코인의 철학이었습니다. 네. 그 분산,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된 게 아니라 분산화된 거래를 만든다. 그리고 그 거래 장부가 모두에게 공개된다. 그리고 모두 이 철학 때문에 많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여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거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진정한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가치는 결국 그런 철학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대표님은 사실 그 거래소도 이제 같이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걸 시작하시게는 계기가 있습니까? 뭐 철학이 있어요? 이 운영하시는 철학. 네. 예,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거래소를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도 그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를 당해봤고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기를 당해보셨고. 네. 그분들이 코인을 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주자. 어떤 것들은 사기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 거래소가 있다면은 그분들이 그런 걸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는 것들로부터 좀 많이 정보를 받아가고 적어도 사기와 사기가 아닌 것들을 저희가 구분해줄 수 있다면은 좀 더 건전한 투자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기를 그렇게, 당하셨구나. 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안 당하실 것 같죠. 겉모습만 그러게요. 보면 약간 UFC 선수처럼 생겼잖아요. 얼굴 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뭐 사기 당할 것 같지 않은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기당했으면 이제 그 사기 친 신분을 반쯤 이렇게 팔이라도 부러뜨려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법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어떻게 증명을 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오히려 이걸 계기로 내가 좀 더 좋은 걸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과 조금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미래의 화폐인데 약간 주식의 개념이 어째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의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는 진정 오게 되겠죠? 화폐적인 가치를 하는 날이 오겠죠, 대표님?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게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셨는데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예. 네. 그거 가지고 뭐를 하시는가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기반은 그리고 이제 정치나 이제 정부나 이제 전쟁과 이제 별개로 이제 경제 활동에 필요한 이제 암호화폐가 기술로서 이제 제3자의 간섭 없이 이제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올 날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법적인 규제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쵸. 많이 바뀌고 있겠죠, 앞으로도? 네네. 저희도 네. 이제 산업협회 같은 데서 많이 노력을 하고요. 네. 여기가 네. 보니까 지금 채팅창이 오늘 좀 뜨거운데 많이 못 읽어드렸어요. 1 비트코인의 가치는 1 람보르기니라는 전설이 있다. 예, 뭐 그런 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올라가겠죠? 1 람보르기니면 그럼 사실 람보르기니는 1 좀 비트코인이 뭐 비싸긴 몇 하죠. 억인데요. 한 5억 정도 되는데 네. 4, 5억 정도 되는데 말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네. 네. 저희가 이제 어느덧 토크를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노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네. 싶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되게 며칠 동안 되게 일단 뭐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며칠 동안 시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좀 투자는 정말 항상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를 하게 되고 좀 개발적인 측면도 항상 봐가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저도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 하니까 좀 무작정 투자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며 1 람보르기니가 될 때까지 저도 열심히 계속 그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말씀 와, 감사합니다. 네. 멋집니다. 네. 나 대표님 마지막으로 코인 넘버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그 투자 관련해서 동의를 하고요. 네.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제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갈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고요. 이제 결국에 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은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훌륭한 개발자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막 달려왔고요. 오늘도 정말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기도 추첨을 통해서 네. 또 선물 드리니까 오늘 딱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합니다. 네. 저희가 이분들 중에서 2명의 베스트 질문왕을 선정해서요. 다음 주에 리플 100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1분이 남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질문을 하나 찝어볼까요? 이번에 한번 대표님께서 비트코인은 향후에도 독도 비트코인처럼 사라질 경우는 없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셨네요. 독도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이 사라지려면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왔고 네. 그게 사라진다는 거는 어떤 블록체인계의 철학이나 사라진다는 느낌이라서 저는 절대 사라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라지진 네. 않는다. 네. 거품이 좀 빠질 수는 있겠죠, 그래도? 거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톡쇼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도 금요일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봬요.